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32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한 화요일 아침. 네, 오늘은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56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잘 다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나와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내가 마음인지 뭔지조차 모르면 내 마음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보고 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좁은 시야가 존재하는데 세상에 대한 좁은 시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시야가 존재하는데 그 시야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 우리 마음은 불완전하기도 하고 부정확하다고 슈렌 박사가 말했다.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바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냥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부정확한 내 마음 안에서, 부적절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진짜 다르구나. 저 사람과 내 세상이 정신세계가 다르구나. 왜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1차 받아들여라. 의식이 이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확 잡고 계신 분들, 성인들 있잖아요. 아니면 의식이 높으신 분들 말고는 다 마음 안에서 내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가이 클레스턴의 비틀린 마음을 읽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비틀린 마음이라는 책이 있나 봐요. 이 책이 비틀린 마음이 있대요. 이것도 여기 한국에도 있나? 비틀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비틀려 있다. 왜 비틀려 있을까? 뭐 이런 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틀린 마음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였을 때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요새는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명상을 이제 하고 이렇게 뭐 명상할 때는 뭐 아유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와 어디 생각을 보내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요. 명상할 때 이 그 미간에다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오면 생각이 흘러가도록 보내라 하는데 아니 생각이 올라왔는지 알면 보내지.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딱 하다 보면 생각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어. 아이고 정신 차리고 딱 나오는 거 빠져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게 생각인지 뭐 어쩐지 모르죠. 이게 이제 점점 공부하면서 이제 구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가는데 생각에 빠져 저도 모르게 생각에 막 옛날에는 진짜 생각하는 것조차 몰랐죠. 저는 제가 정말 사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할 때 어제 내가 한마디 못했던 거, 막 에이씨 하면서 혼자 있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에이 있잖아. 시바시바 혼자 하고 있으면서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한 번은 그냥 이상하다.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어쩌다 한 번은 했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각을 자꾸 하고 있구나. 저절로 막 자동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이 마음이 왜 그런 건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에서 그 씨앗을 자꾸 없애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 마음의 생각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아직은 뭐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완전히 다 했습니다. 잘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하루하루 또 지나면서 또 이렇게 느껴지는 그 차원이 미세하게 또 다르고 이게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른 세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 이게 내가 씨앗부터
태어나서 엄마한테 놀랬던 동생 태어나면서 놀랬던 것부터 해서 씨앗이 달라져서 모든 세상이 막 있죠. 막이 쳐져져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내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싶었던 마음이 바라고 싶은 대상들한테 엄마한테 느꼈던 것들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거 그래도 뭐 다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제 무슨 시스템 때문에 의논들을 뭘 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큰애랑 둘째랑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톡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야 이게 엄마라는 관점에서 이 친구들이 엄마를 보는 거예요. 사업가로서의 그걸 보질 않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고 사업가로서 보는 게 아니라 엄마로 보기 때문에 아직 편안해서 그리고 또 큰아이한테는 아직은 제대로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계속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고 나서 이게 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견들이 뭐가 생각들이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어쨌든 어, 이끌고 있는 그 리더들한테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데 내 생각을 들고 내 생각이 맞은 듯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죠, 의견이. 이 기준점을 이제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덫이 하나 씌워져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면 의견이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저는 조율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기준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라는 기준들을 하나하나 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디테일함을 놓쳤구나. 이런 디테일함이 또 있었네. 있었네라는 게 하루하루 어제 또 저번 주에 생각했던 거와 어제 생각한 거와 오늘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 돈 정말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오겠죠. 뭐 하다 보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디서든 뻥뻥 터지면 다 따라오게 돼서 걱정은 하진 않는데 야 이 생각이라는 거 엄마라는 거로 해서 이렇게 탁 씌워져 있는 거 사업가로서 보는 것보다는 사업가라는 건 알아. 아는 거와 엄마가 정말 사업가라서 따라야 되겠다라는 거랑 다른데 엄마라는 덫이 씌워져 있으니까 엄마는 어릴 때 동생만 좋아하고 엄마는 어릴 때 오빠 막 좋아하고 뭐 챙겨주고 나는 어쩌고 나를 놔두고 가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막이 쳐져 있구나.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작점이 삐뚤어진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 마음이 있구나.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라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속도가 막 속도전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책에 소개된 여러 실험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두뇌에 의해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어떤 실험들이 뭐예요? 의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의식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 앞서서 두뇌에 의해 지시를 받는다고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두뇌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다. 근데 이제 읽어볼게요. 그중 벤자민 리벳이라는 저명한 신경생리학자가 실시한 실험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뇌전도 기계를 설치하고 그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한 결과 뭔가를 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두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 의지가 생기기 전에부터도 두뇌 활동은 막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은 그냥 마음이라는 게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는 사실 여기는 좀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로써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며 의식적인 단계는 그 다음이라는 추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의지는 무의식적으로 비롯되면, 그러니까 무의식이 첫 번째 작동을 먼저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의식적인 단계는 그 다음 단계다. 의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클렉스턴은 움직이려는 의지는 실제 동작이 시작되기 전 5만 분의 1초 먼저 일어나지만
두뇌상의 파동은 그 의지보다 3분의 1초 앞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는 벤자민 리벳의 말을 소개했다. 야, 저는 공부 먼저 하고 이런 것들 다시 보니까 기준이 뭔지 알겠는데 책부터 보신 분들은 헷갈리긴, 책부터 보고서 수업을 들으면 헷갈릴 것 같은데요. 두뇌라는 게 먼저 있으니까 두뇌도 또 빼내야 되고, 원래 본체가 에너지란 말, 본체가 에너지인데 물질이거든요. 두뇌 몸 이거 물질이에요. 이거는 그냥 마네킹이거든요. 두뇌도 마네킹이에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걸 이제 근데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내 의식에서 작동을 시켜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헷갈리. 그래서 책이 오히려 이렇게 상을 만들게 되면 그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상에서 벗어나는 거가 엄청 더 좀 그렇다라고 얘기, 이제 상이 생기니까 신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두뇌에서 이렇게 두뇌라는 거, 이 두뇌, 이 몸, 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무의식적인 거는 다 작동을, 원래 의식이에요, 우리는. 원래 의식으로 돼 있는데 어릴 때 사건으로 인한 무의식은 습관이거든요. 습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의지를 쓰는 거죠. 의지를 써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어비는 그에 져서 욕망에 관하여에서 이런 실험들은 우리의 선택이 의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의식의 차원에서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표면 위로 솟아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의지는 무의식적으로부터 의식의 표면 위에 솟아오르고 나서야 우리 것이 된다. 의지는 항상 있어요. 결정만 하면 의지는 항상 쓸 수 있는데 의지가 먼저고 무의식적인 게 먼저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은 있어요. 습관은 있어요. 습관은 있지만 내가 의지를 써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뒤에 나온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의식은 내 의지 없이 세팅되어 있는 거. 자동으로 막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심장 뛰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죠. 그냥 뛰고 있죠. 그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그렇죠? 근데 내가 의지를, 또 내가 그냥 뭐 나는 운동하러 갈 거야 아침마다 맨날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뭐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놀라운 실험들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역시 그의 책 마음의 시간, 여긴 또 마음의 시간에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의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조금 이론이 제가 배운 거라 통제가 불가능해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데.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통제가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의식이 각성이 돼 있으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이 각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에 뿌리를 없애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직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만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의식의 통제는 동작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나를 관장하고 있는, 의식이 각성돼 있으면 마음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도, 내 몸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 기준이 잘 있어야 돼. 이대로 읽으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어이, 이거 책 참 그렇네. 어쨌든 모든 에너지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에너지, 사랑.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몸이라는 거가 나타나면서 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표현을 하려 하니까 마음이라는 게 생겨서 마음과 몸이 에고, 가짜 나예요. 진짜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이 에고를 관장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몸과 마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라지는데 계속 어릴 때 그 상처를 해결하고 나면 깨달음까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깨달음까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계속 저는 계속 찾으면서도 저희가
저번 주죠. 저저번 주에 그 딸기밭에서 느꼈던, 옛날에 찾았는데 딸기밭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을 세세하게 다시 느끼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풍요를 제가 놀래서 죽을 것 같은 거로 경험하고, 엄마에 대한 거 모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거 다시 보고 나서 엄청 제가 편안해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편안해졌어요. 전과 다르게. 그전과 다르게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찾으면 이게 편안해져요.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어릴 때 사건으로 잘못 오류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걸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편안해야 돼요. 조급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조급하면 일을 자꾸 그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각성해서 내가 왜 그럴까? 막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저기 일요일 날 영화를 보러 갔다가 뭐 하여튼 뭐 해독이 끝나가는 관계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거 얘기 다 해야 되네. 아 웃겨라. 근데 이제 통닭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요새 그 아 웃겨라. 통닭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그 뭐 그런 거 안 팔대요. 요새 영화관에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왜 영화관 가면 당연히 콜라랑 팝콘 먹는 재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 되게 재밌던데요. 크루엘라였었나? 그 크루엘라인가요? 그 영화 정말 어 이게 의식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니까 그거 되게, 저희 딸이 보고 나서 막 칭찬을 막 너무 꼭 보라고 엄마 했잖아. 패션 쪽에 막 그건데 꼭 한번 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지? 막 보라고 막 한다. 어머 희연 최희연 교수님도 들어오셨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라고, 영화 꼭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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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재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을까 봐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막 옷도 패션 쪽으로 해서 제가 촥 빨간색 막 드레스에 막 몸 쫙, 그래 저렇게 말라야 돼 몸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크루엘라, 크루엘라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꼭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야, 이게 엄마랑 딸이랑 정말 참 많이 닮았구나. 막 그런 것도 보이고요. 하여튼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멋있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디즈니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디즈니 작품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통닭을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겠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배달의 민족에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배달의 민족에 음, 배달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딱 끝나고 이동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영화관에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제가 마침 마지막에 막 한다고 못 본 거예요. 모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더니 두 번, 세 번 전화 왔다가 뭐 사무실에 오니까 이건 아니라 그랬다. 누가 있었는지 없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갔나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나오면서 봐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배달 팁을 더 달라고 그러네. 예, 그래, 알겠다고. 그리고 내가 못 받은 게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제 실수를 한 게 이제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3천 원인데 5천 원 달라고 그러고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배달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5천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5천 원을 주고 딱 했는데 제가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늦게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찝찝한 거예요. 배달 한 군데를 덜 갔다는데 못 가가지고 뭐 하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그걸 음식값을 물어줘야 되나? 좀 어쨌든 찝찝했어요. 그게 이제 전화를 못 받으면 제가 실수로 못 받음으로 해서 빨리 시켰는데 시간차가 안 맞아서 그게 찝찝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느끼게 하고 이제 좀 뭔가 편안하게 해서 움직이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느끼기를 안 하고 이제 일요일이니까 빨리 가야지. 가서 팩도 하고 일찍 자야지. 그리고 3시에 일어나서 명상해야지. 그러고 이제 제가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면서 뭘 놓고 와가지고 저희 이제 여기 어떤 분한테 그것 좀 사무실에 냉장고에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이제 그거 좀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하는 거예요. 차를 뺐는데 못 빼게. 그래가지고
그냥 있으래요.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연락 오겠지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에 나오는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골목에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톡을 한다고 이렇게 밑에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툭 보니까 앞에 어떤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골목이 좁은데 제가 차가 크니까 여기 이제 못 들어가니까 앞에 탁 놔두고 그냥 들고 저 들어가서 배달하는 데를 갖다 배달하고 탁 나오더니 나오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 막아놨다고. 그래서 아니 진작 얘기하고 가면 바깥 나왔을 텐데 갔다 오고 나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근데 또 기분이 나쁘면 제가 아니 미리 얘기하지 왜 뒤에 얘기하지? 아 내가 미리 얘기 안 하고 뒤에 씩씩거리고 얘기하나? 이제 이러고 봤거든요. 저를 그 모습에서 저를 보는데 기분은 살짝 나쁘네 하면서 아씨 아까도 기분이 찝찝하더만 또 찝찝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찝찝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스탑을 하지 않으면. 그러더니 그러니까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게 탁 있는데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연쇄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제 제가 냉장고에 있던 걸 저희 아들한테 뭘 갖다 주려고 했던 거라서 이제 갖다 주는데 얘가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어쨌든 집 앞에 문 앞에 이제 그 여기다 놔둬 주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또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쭉 골목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큰 도로로 나가려고 준비를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또 뭐 에이씨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또 오토바이를 타고 일로 올라가는데 제가 뭐가 실실실실 나오니까 놀랬나 봐요. 저는 못 봤거든요. 연쇄적으로 오토바이에 3번 갈궈지는 데 있잖아요, 지금. 야, 이거 나 빨리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치면 아, 나 빨리 집에 들어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집에 쏙 들어갔다니까요. 오후에 갑자기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아, 이거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 내가 이걸 해결을 안 했는데 그때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제 안 좋은 그 느낌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이렇게 스탑 뭔가 의식이 조금 더 그래도 공부를 해 놓으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되었던 이것 때문에 그 느낌이 살아서 느낌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해소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세 타임을 연속으로 막 일어나면서 야, 나 집에 빨리 가야겠다. 가가지고 느끼게 하고 이전에 해소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게 사건이 생기면서 실수를 했잖아요. 제가 실수했잖아요.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일단 시켰는 것도 저고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저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서 그렇게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느낌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받아가지고 느낌이 안 좋았는 거에 감정이 에이 뭐 그래 뭐 분노는 아닌데 그래 그래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했지만 찝찝한 느낌이 다 사라지진 않았던 거예요. 이게 자꾸 또 일어나는 거죠 연쇄적으로. 그래서 아 이거 그때그때 각성해야 되는데 각성을 의식적으로 각성을 하면 이 모든 마음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감정, 느낌, 사건 이걸 완전히 저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제 마음속에도 어이구 좀 걸어놓지 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돈 쓰게 더 그렇게 하지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가 100%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게 좋게 해결은 하지만 내 밑에 있는 무의식의 마음에 걸어두고 가면 되네. 왔다 갔다 하고 날 생쇼를 하노 하면서 나한테 승질 부리노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무의식에. 그러니까 자꾸 그게 연쇄적으로 나한테 승질 부리는 사람들이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런 것들도 보면 생활에서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통제받는 거, 동작의 마무리 단계, 의식은 항상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 의식이 우선이다. 의식이 1등이다. 의식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다. 의식은. 여기는 이분은 의식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듯 저는 그냥 공부한 대로 보았을 때는 의식이 모든 것들이다. 제가 달라지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치유를 많이 일으키시는 거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의 모든 것들, 에너지가 우선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것도 봐야 되고요. 말하자면 당신이 서점에서 이 책을 집어든 충동 역시 의식적으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의식이 먼저입니다. 의식이 끌려서 의식이 먼저다. 절대적으로 저는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두뇌가 먼저 이 책을 읽으라는 신호를 보낸 뒤 이건 두뇌는 몸이거든요.
의식과 두뇌가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몸에서 두뇌가 먼저 이 책을 지불하는 신호를 보낸 뒤 몸은 혼자 신호를 못 보내요. 마음이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시켰을 때 두뇌가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나는 똑똑해, 나는 창의적이야. 그리고 시켰기 때문에 두뇌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흥미로워 보이는군. 이걸 사야겠어라는 의식적인 마음이 따라왔다. 의식적인 마음이 의식이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전에 했었던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순서는. 뇌가 작동해서 마음이 그래서 의식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거의 기준이 딱 확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어제도 누군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야.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어요. 의식입니다. 그랬어요. 저도 배운 대로 의식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장난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마음이 장난치는 거지 의식이에요. 의식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은 이 책을 사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갑을 열라고 쿡쿡 찌르는 그 최초의 신호를 결코 통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믿기 힘든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클렉스터는 이렇게 말한다. 의지는 의식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의식 속에서 계획이 탄생하지도 않는다. 뭐지? 의지는 예감이며 의식 세계의 한쪽 구석에서 깜빡거리며 의식 세계, 그쵸? 의식 세계 안에서 깜빡거리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의식 세계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의지는 의식 안에서 의지가 이제 마음에서 의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 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의지란 기껏해야 분명한 예감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도맥이래요. 말이 안 나. 바로 이 대목에서 나는 골치가 아파왔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나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시작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건이죠, 기억이죠, 어릴 때 과거에 거기서 오는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네. 그래서 나는 내 책 돈을 유혹하라에서 의지의 힘을 강조했었고, 영화 시크릿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바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의지가 내 선택권 밖에 있다는 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미 두뇌에서 일어난 충동이 가시화된 것이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혹은 누가 내 두뇌에 그 의지를 보냈을까? 의식이 보낸 거죠. 의식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내 질문에 휴렌 박사는 웃으며 이렇게 되물었다. 글쎄요, 답이 뭘까요? 네,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기준은 우리가 몸이 태어나서 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죠? 아니라. 그래서 몸이 움직이게 하는 게 내 마음, 생각하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생각도 어디 있냐는 거.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몸밖에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생각 위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의식이라는 거. 의식 안에서 내가 어릴 때 내가 나라는 생각으로 염체가 생기면서 내가 있다라는 거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할 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서 몸을 만들어서 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수정이 돼서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난 줄 아는데 몸이 아니라는 거를 자꾸 저도 명상하면서 내가 몸이 아니라는데 빛이고 에너지고 하는데 그냥 빛을 찾아가야지 하면서 자꾸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직 뭐 꼬집어 보세요. 아야 하고 이제 내 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근데 이제 자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식으로 되어 가겠죠. 그래서 의식이 먼저다. 의식 안에 내가 나라는 이 마음과 몸이 가짜 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데서 이걸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가 있어요. 내 몸. 그쵸? 그래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서 하는 이 생각들, 마음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없어져야지만 마음이 잘 움직이면 또 더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또 화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사시려면요. 시크릿 가세요. 시크릿. 네. 7월 10일, 11일 날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시크릿을 1박 2일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네.